일단 타이틀이 노력에 비해 보상이 줄어든 느낌을 받는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커피업계는 아닌데 장비 렌탈 회사에 이제 엔지니어로 일하는 3년차 직장인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장비 렌탈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분이 고민을 어디다 털어놓은 거길래 이거 들고 온 거야? 사실 제 친구 고민인데 아, 대표님한테 여쭤보려고.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네. 100대에서 500대 정도 이제 장비가 출고가 된대요. 근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가 이제 손도 들이고 이러니까 엄청 힘들었대요. 야근도 막 하고. 근데 지금 3년이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니까 뭐 300개 정도는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봉 협상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노력을 해가지고 심지어 이 친구가 어떤 노력을 했냐면 아침에 8시 반인가? 출근인데 7시까지 가가지고 야근 안 하려고 그냥 가서 일을 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경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연봉 협상을 하는 도중에 동결이라는 이제 연봉이 있으면 1대1로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통보를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현타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이제 힘드니까 그 일명 직장인들의 그 씨발병 있죠. 그게 뭐야? 시발 비용이? 그 있잖아요. 막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 막 질러? 네. 아, 오케이. 돈으로 치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악순환이 연속되고. 근데 또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또 보면은 저 2030에 이제 놀고 있는 2030의 숫자가 160만 명이라고 하니까 LRC 모르겠다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이 힘든 마음을 그래서 참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네, 정보가 모두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고, 왜냐면 회사가 실제로 돈을 못 벌고 있는 걸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올려주고 싶어도 올려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내년은 어려워질 거를 예상을 해서 세이브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뭐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이 성장을 했냐 안 했냐와 상관없이 당장 자기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면 뭘 해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회사가 가라앉는 배일 수도 있고 혹은 3년차 직장인이라고 했잖아. 회사에서 이 사람에게 급여를 주고 일을 시키면 회사가 기대하는 수준이 있죠.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돼. 이제 막 거기에 올라갔을 수도 있지. 그런데 이거는 당사자는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여기서 현재 에이스인가? 너무 뼈 아픈 얘기인데. 아닌가? 이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분명히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내가 아주 핵심 인력이다. 나를 냉정히 바라봤을 때. 아니 근데 내 주변 환경을 이렇게 보면 파악이 되는 것도 있잖아. 예를 들면 이제 내가 현재 사무실에 출근할 때 나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나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왜냐면 내가 일을 잘한다면. 그거 아니면 사실 이게 이 회사에서 3년 차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어요. 프리츠에서 3년이면은 사실 그렇게 긴 시간 아니거든요. 특히 제빵사라고 하면 제빵사들은 되게 길게 보고 일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경력이 없던 바리스타라면은 3년 가지고 택도 없단 말이에요. 이 3년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회사에서 내가 빠졌을 때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가? 타격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연봉 동결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에이스라고 한다면 회사도 이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죠. 조치를 취할 거고. 근데 이제 에이스가 아니고 회사에서 주는 급여가 이 정도였는데 그 친구가 그전에는 거기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 정도에 올라왔어. 차라리 이게 나은 게, 그러면 내년을 좀 보장받을 수 있잖아. 그렇죠. 내년에는 조금 자기가 여기서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조금 더 하면 성과를 만들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년에 좀 더 높은 연봉을 요구할 수 있죠. 충분한 자격이 되죠. 근데 일단 회사의 재정 상태를 내가 모르고, 그리고 회사의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돈 요만큼 주면서 이만큼 기대하는 사람이면 난감하단 말이야. 이게 본인이 알 것 같아. 저 대표가 말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 뭐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되게 객관적 시각으로 이 상황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쉽지 않죠. 만약에 이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옮길 수는 있을까? 그 노는 사람이 160만 명이라는 게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해서 놀고 있는 경우들도 되게 많다고 해요. 맞아요. 근데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라고. 일하고 있는 회사가 대기업이라면 잠만 말고 다니는 게 나을 방법일 수 있죠. 근데 대기업이 아니라면
중소기업 중에서는 골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미 중소기업에 들어가 있다면? 뭐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이 결국에는 본인이 판단해야 돼. 만약에 이 회사가 미래가 있다면 나는 이 회사에서 미래가 있는가? 아, 그렇지. 회사의 미래와 내 미래는 좀 다르죠. 이런 고민을 다 해보고, 그러니까 이 회사의 미래가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그 회사에서 나의 미래는 있는가? 회사의 미래가 있는가 생각했는데 없어. 그럼 빨리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그 배에서는. 그러니까 빨리 다른 배를 찾아봐야 되잖아.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고민할 거 없이 빨리 찾아보면 되고, 만약에 회사의 미래가 있다면, 이 회사의 미래가 밝아 보인다면 내가 여기서 어느 역할을 해볼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한 해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긴 텀에서 보면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누구한테나.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감정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건 긴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표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다녔어요. 그 회사는 미래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나의 미래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다녔어요. 왜냐면 나한테 다음 스텝이 보이지 않았거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느 회사로 가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죠. 자, 그럼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고민은 이분도 이제 30대 중반인데 커피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30대 중반이면 결혼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도 이제 최근에 결혼도 하시고 뭐 출산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경력도 차고 통장 잔고도 좀 차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 살기에도 여유가 좀 있고 나도 그랬지. 가끔 외로우면 연애도 좀 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꼭 결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결혼을 할 거면 더 늦기 전에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대표님은 결혼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그 결정적인 뭔가 결심, 용기 이런 것들이 생기셔서 결혼을 하셨는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결혼은 사실 저도 최근에 결혼했지만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그렇죠. 많은 용기가 필요하죠. 결혼이라는 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겁고 어떻게 보면 약간 어둡게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그래서 그 용기가 좀 필요한데 그 용기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가 궁금하다. 아니야. 어떻게 하면 그런 용기를 얻는 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자, 봐봐요. 가끔 외로우면 연애도 좀 하면서 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잖아. 40대 중반이 되면 가끔 외로우면 연애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잘 관리가 된 아니? 꽃좀 아니 영포티 있잖아요. 영포티 좋은 소리 듣는 것 같아? 그러다 50대가 되고 금방 가겠죠.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이것도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건데, 내가 연애의 시장에서 언제 퇴출당할 것인가, 경쟁력을 언제 잃을 것인가.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우리가 매력 있는 시기는 되게 짧단 말이죠. 생각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없는 나이가 됐을 때의 나를 쌍정해 봐야 된단 말이죠. 일단 냉정하게. 그렇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결혼하고 나서도 실수할 가능성이 생겨요. 내가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어린 사람들에게 찝쩍거린다고. 그럴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그러면 대표님은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했어요. 아니 그러면 꽤 오래 버티셨는데요? 아니 솔직하게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는 정말 한심한 인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정신 못 차리고 내가 계속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일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나는 망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계기가 있잖아요. 특별히 계기는 없었어. 근데 내가 딱 40이 되는 순간 일단 그 숫자 자체가 나한테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왔고, 그러고 나서 아마 앉아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 내가 새로운 연애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맞지 않는 사람과 어느 천년에 이걸 맞춰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나한테 그런 정도의 의지가 있나? 없더라고. 없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게 앞자리가 좀 바뀌는 순간 갑자기 사람마다 뭐 생각하는 게 좀 다를 건데 나는 40 되고 나니까 이렇게 앉아서 주머니 손줄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이를 많이 먹은 거야. 근데 그 예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 내가 예전에 코페아에 있을 때 페아 커피 대표님, 최지욱 대표님이 나보다 5살 많거든요.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처럼 보였다고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근데 고작 5살 차이가 그렇게 느껴졌다고 나한테. 근데 지금 우리 매장 직원들은 나하고 20살도 차이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할아버지로도 보일 수 있는 거야, 얘들은. 그럴,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일종의 동업자 정신? 같이 평생 살아갈? 동업자가 그러니까 나를 외롭게 하지 않을 동반자?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대표님은 그런 생각 하셨는데 사모님 같은 경우는 대표님의 성향도 알았을 거잖아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결혼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꺼내는 것도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 친구도 나한테 일부러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먼저 얘기하지도 않았어.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나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렇게 계속 사는 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를 느끼고는 있었어.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이게 끊어지던가 붙던가 둘 중에 하나다.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 정도는 이제 체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도 용기가 없으니까 말을 안 한 거지. 왜냐면 나는 되게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내가 되게 이상한 면이 있는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나는 평생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운이 좋았죠. 아마 다른 사람이었으면 안 됐을 거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결혼한 지금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난 안 됐을 거야, 결혼이. 이게 불가능한 거였을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어쨌든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되는. 결혼을 추천하냐, 이건 근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이 50 먹고 60 먹고도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많은 경우, 내가 남자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은 경우 남성들은 나이 좀만 먹으면 혼자 있기 되게 좀 그래요. 30대의 내가 평생 가지 않을 거야. 40대 초반이 됐을 때 괜찮네 이렇게 생각해도 50대 초반이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고 60대 초반이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질 거야. 이게 약간 꺾이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와, 이 사람 갑자기 늙는다며. 진짜 그래요. 갑자기 확 늙어요. 그러니까 그때 딱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한몫했고. 아, 그래요? 벌써? 대표님 처음 봤을 때랑 저랑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아, 그치. 그때는 얼마나 귀엽고 이뻤어요. 그렇진 않았어. 정말 결혼할 사람을 만나면 종이 울리는 그런 느낌 없어요. 끊임없는 합의의 삶이야. 끊임없이 합의하는 삶. 네, 결국엔 대표님이 지금 얘기하신 걸로 보면은 결혼을 추천하시네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일찍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찍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결혼하고서 제일 좋은 점이 뭐세요? 일단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요. 밥 뭐 먹을까 하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나름 재밌는 지점도 있고 근데 합의는 잘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하죠. 결혼하니까 좋잖아. 저는 좋죠. 저도 지금 만난 사람이 아니면 힘든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못할 줄 알았죠. 그러니까 나도 못할 줄 알았어.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 같긴 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못할 줄 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객관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치. 그러니까 내려놓을 걸 좀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근데 뭐 나도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지점들이 많아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일단 현 시점에는 이제 뭐 애가 생겼으니까 이제 이놈 자식이 무슨 풍파를 갖고 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만 아니면 뭐 보통 애 생기면 시간 금방 가던데 빠르게 늦겠지. 기대가 됩니다.